네, 오늘은 먼저 화끈하게 모로코 고속기차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유일한 고속기차라니 뭐 안 타볼 수가 없잖아요. 와, 바로 보이네.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2시간 5분 만에 주파한다고 하니까 뭐 거의 KTX급이지. 아니 그 이상인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외관도 까리한데? 어허, 5 upstairs. 따라디리라. 와우, 입구부터 좋아. 친구가 어디로 가야 돼? 우와, 다 찾는데? 54번. 아니요? 엄마도 까냐, 기다려. 다 세팅이네요. 디테일이 살아있어. 이런 옷걸이도 있고 이런 전등 같은 것도 있고, 벽이나 천장을 보더라도 재질이 되게 부드럽네요. 고급스러운 기차라는 걸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 제일 놀라운 게 가격. 서울에서 부산 거리 가는데 한 20유로 정도 되나?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원 돈 정도 나왔습니다. KTX가 6만원 돈인 거에 비하면 거의 반값이잖아요.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정확히 정시에 출발하네요. 5시. 거의 이 정도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기차 시스템 하나는 더 좋은데? 화장실 한번 봐봐야지. 안 볼 수가 없잖아, 화장실은. 오, 깨끗해. 깨끗한데 담배 냄새 장난 아닌데? 여기 담배 펴도 되나?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 비누까지 깔끔하게 나오고, 손 말리는 것까지 있어. 와, 이 정도였나요? 이 정도 수준이었나요, 진짜? 와, 대박. 카페테리아가 있었네. 이렇게. 너무 좋은데? 오? 와, 모로코에서 왔던 곳 중에서 이 기차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한 이제 제품들도 파네요.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과자 같은 것도 팔고. 5,000원 돈 나온 건데 딱 알맞은 가격 같긴 해. 살짝 비싼 건가? 티켓은 그렇게 싼데. 저기 바다가 보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동해안처럼 바로 붙어있진 않아가지고 코앞에서 바다를 볼 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 좀 아쉽다. 근데 반대로 바닷가 가까이 가면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조금 떨어진 곳에 지으면은 이제 아무런 장애 없이 선로를 쫙쫙 깔 수 있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소음도 안 나고. 사실 이 초고속 기차가 모로코 자체 기술로 개발한 건 아니고 프랑스의 알스톰에서 그 기술을 라이센스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의 기술을 가져왔다니까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바로 KTX죠. 우리 KTX도 맨 처음에 프랑스의 기술을 따와가지고 라이센스를 얻고 기술을 발전시킨 거잖아요. 근데 모로코는 우리처럼 기술 이전까지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수입을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0년 전에 우리나라 모습이 딱 떠오르네요. 독일의 이체, 프랑스의 떼제베, 일본의 신칸센 중에서 결국 프랑스 떼제베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재밌었고 한때 국내의 큰 이슈 중에 하나였었죠. 프랑스가 훔쳐간 외교 장악이니 뭐 일본의 반일 감정이니.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어렴풋이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프랑스 떼제베 형식을 잘 받아와가지고 KTX, 산천, 이음 그리고 청룡까지 잘 발전시켜 나갔잖아요. 또 작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우즈벡에 그 기술을 수출하기도 했었고, 참 여러모로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모로코가 나름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라고는 하지만은 이 비싼 초고속 기차를 들여오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나는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모로코가 스페인, 포르투갈과 함께 2030년에 월드컵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근데 월드컵을 개최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 인프라가 받쳐줘야 된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유럽 못지않은 초고속 기차가 있습니다 하면 설득력이 높아질 거 아니야. 실제로 2030년에는 모로코랑 스페인 사이에 있는 지브롤 해협 있잖아요. 거기에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양 국간에 기차 연결을 한다고 하네요. 그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한 단계 도약을 한 상태니까 충분히 스페인하고 연결할만 하지. 더군다나 그런 연유가 월드컵이라면은 무시 못하지. 점점 빨라지는데? 점점 더 빨라지고 있네. 200 가까이 되는데 지금? 205, 206. 아직까지 KTX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km는 일단 넘었네요. 근데 지브롤터 뚫으면은 북한만 없다면은 서울에서 아프리카까지 기찻길 연결되는 거 아닌가? 조만간 실현될 수도 있다는 거. 빨라지고. 최고 속도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60 가까이 나오는데. 175, 178, 마일 300까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넘었어. 300, 299, 300 한번 찍었고. 지금 최고 속도 구간까지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이제 50km 정도가 최고 속도 구간이라는데 얼마까지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와, 근데 진짜 무지하게 빨로. 진짜 인류 기술의 승리다. 승차감도 너무 좋고 떨림도 없고 무엇보다 소음이 없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멋있다. 와. 속도 10 차이를 내질 않네. 290부터 300까지. 다시 한번. 31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95. 301, 3, 플러스 6, 5, 6, 7, 최고 속도 10. KTX를 이겼습니다. 월드컵 4강 괜히 간 게 아니야. 얘네들도. 의 벽이 허물어지는구나. 와우, 너무 멋진데? 저기 희미하게 스페인 땅도 보이고
근현대식의 이 모로코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이 최북단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한 나라가 두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여타 다른 모든 모로코 도시들과는 다르게 이 탕헤르는 스페인의 흔적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어가 은근 통용되기도 하고요. 또 바로 앞에 지브롤터협 있잖아요. 배 타고 1시간 하면 스페인입니다. 그만큼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기도 하고 그 중요성 때문에 나중에는 또 중립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더라고. 여타 다른 도시보다 지중해와 유럽 문화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니까 오늘도 한번 재밌게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네요. 와, 확실히 달라. 이런 건물과 도시 분위기만 보더라도 유럽과 지중해 느낌이 더 강하게 나지. 카사나 마라케시에서 느꼈던 그 아랍 베르베르 스타일 있잖아요. 여기서는 확 사라졌다는 거. 그래도 형님들이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건 여전히 똑같구만. 와우, 이런 광장 같은 것도 보이고. 풍경 너무 좋다. 이런 하얀 건물들은 전형적인 지중해 색감이죠. 그리스, 이탈리아, 튀니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지중해 스타일. 역시 탕헤르, 지중해를 접한 도시답게 여기도 하얀 건물들로 도배가 되어 있네요. 이 탕헤르도 역시 마그레브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메디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마라케시나 페스급으로 엄청 유명한 관광 도시가 아니어서 그런지 거의 현지인들 위주로 보이네요. 오히려 로컬 탐험하기에는 여기가 개꿀이겠는데? 어우, 2시까지 오니까 확실히 사람이 늘어나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카프탄들. 와, 그 지랄 맞았던 마라케시 9시까지에 비하면 여기 양만이네요. 조용조용하네. 그 싸나운 호객행이 하나 사라졌다고 이렇게 도시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구나. 역시 오리지널 마그레브 사람들의 삶을 보기에는 웬만한 장소가 없어요. 언제나 볼 때마다 신기하고 재밌고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 바로 마그레브 메디나 지역입니다. 이 좁은 길에서 가판대를 열면서 장사를 하시네요. 오, 여기도 이렇게 상점들이 있구나. 사실 제가 이 탕헤르까지 오게 된 이유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위인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근처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미로 찾기 하는 느낌. 와우, 와우, 이곳에 잠들어 계셨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이자 모험가 이븐 바투타. 닫혀있구나. 주무시는데 깨우지 말자. 메디나의 구석진 자리 한 곳에 이렇게 잠들어 계시다니,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위대한 위인인지라 거대한 무덤을 축조해도 모자를 파네. 아니면 소박하게 자신의 고향 땅에 이렇게 묻히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걸까? 아무튼 이븐 바투타, 아랍 이슬람 세계가 낳은 세계적인 여행가, 탐험가, 그리고 법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가 여행했던 곳을 지도로 잘 표시해 놓기도 했네요. 설명 한번 쭉 읽어보면 되는 거고. 야야, 와, 오셨어요. 와, 와, 이런 행운이 있을 수가 있나? 야, 이분 바투타, 위. 와. 살람 알레이쿰.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계셨군요. Speak the Arab? هذا ده طوب هذا علامة. 실제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곳을 오게 될 줄 몰랐는데 I'm so happy, sir. Very happy. 아빠.
코리아, 자누비 코리아. كوريا. 야, 코리아. الله الله. 야, 슈크란. شكرا. 야. 구글맵 후기에 가끔씩 여기 관리자분께서 올 때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거의 그분을 볼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딱 타이밍 좋게 와주셔가지고 이번 바트탁에서 주무신 곳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좀 콩닥콩닥거려 가슴이. 이제 진짜 와 나의 롤모델 이상향. 이번 바트탁 자타공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행가이자 탐험가죠.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마르코 폴로나 명나라 정화보다도 훨씬 더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르코 폴로나 정화가 4만에서 6만 킬로미터 정도를 여행했는데 이분 바트타는 무려 12만 킬로미터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스케일이 큰 거죠. 특히 마르코 폴로가 외교 사절의 임무를 가지고 여행을 하고 또 정화는 조공무역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분 바트타는 순전히 개인의 역량과 학문 수양을 위해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 탕헤르는 그가 태어났던 곳이자 지금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점은 그분이 쓴 여행기가 사료로서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마르코 폴로 동방경불록 같은 경우에는 좀 뜬구름 잡는 소리에 개뻥 같은 게 많은데 이분은 나름 사실에 입거해서 개인의 경험담을 잘 풀어냈다고 해요. 자신에게는 흥미로운 기행기이자 세계사적으로는 엄청난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분 바트타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분도 건장한 남자인데 홀로 여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여행기에는 전 세계 여성에 대한 얘기가 다 있다고 해요. 뭐 이 나라 여자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얘기를 기행기에 적었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기행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지. 개인적으로도 MBTI를 해보면은 항상 ESTP가 나오는데 그에 가장 걸맞는 직업군이 활동적인 연구가라더라고요. 실제 저는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 발굴하는 그런 직업을 꿈꾸기도 했었고요.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연구 활동을 하는 거, 그게 제가 가장 꿈꿔온 삶의 모습인데 이분 바투타 분께서는 실제로 이뤄냈잖아요. 당연히 제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죠. 와, 그래도 어쨌거나 제가 꿈꿔오던 그 장소에 이렇게 다시 방문하게 되니 너무나도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기분이 싹 좋아지네요. 와우, 여기가 맛집이었는데? 안녕하신가? 기지개를 그렇게 시원하게 피시고, 와, 뻥 뚫리네요. 아주 그냥. 그래, 이 탕헤르가 도시도 세련되고 이분 바트탁에서 잠들어 있는 위대한 도시라는 건 알겠어. 하지만 이 도시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전략적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바다가 저 유명한 지브롤터 해협 아니겠습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Happy together. Ya. Nggak klip. Ya.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두릴라. 함두릴라. 너무 친절하신데.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단 하나의 유일한 통로, 그런 거로 이 해협의 정치적, 군사적, 상업적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에요. 과거부터 수많은 물자, 석유, 아이템 등이 이 해협을 통해서 이동하기도 하였고, 특히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이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이탈리아의 축적극이 여기를 그렇게 노렸다고 해요. 물론 다행히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이곳이 점령당했다면 지중해는 정말로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슈퍼 전략적 가치 때문에 모로코가 식민 지배를 당할 때에도 이곳만큼은 중립지역으로 놔뒀다고 해요. 누구 하나 여기 차지하면 엄청나게 개이득이니까 야, 너도 건드리지 마, 나도 안 건드릴 테니, 이런 태도를 취했던 거겠죠. 또 지금까지 지브롤터는 영국령이기도 하고 또 세우타는 스페인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 작고 협소한 해협에 세 나라가 서로 알박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스페인은 한때 세계 해양 패권을 주도했었고 어쨌든 영국과 같은 유럽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국이 자기네 나라 안에 알박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맨날 영국 보고 너네 지브롤터에서 좀 꺼져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국은 절대 안 나가죠. 여기 왜 포기해. 그리고 실제로 주민투표를 해도 90% 가까이가 영국에 포함되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스페인으로서는 여간 자존심을 구기는 게 아니지. 더구나 스페인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게 자기네들도 모로코 땅에 세우타 박아 넣었잖아. 지들도 알박기를 했으면서 영국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는 이율 배반적인 태도지. 물론 모로코도 스페인 보고 야 니네 제발 좀 꺼져라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브롤터 해협의 지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한번 띄울 건데 이렇게 톡 튀어나온 곳만 서로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요약해 보자면은 영국은 야 지브롤터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왜 스페인 너네가 뺏으려고 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모로코는 야 스페인 너네는 세우타랑 멜리아에 알박기 했잖아. 지브롤터 원하면 너네는 그거 우리한테 줘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지브롤터 주민은 아이 뭐 그래도 스페인보다 영국이 낫지 않을까? 우리 영국 쪽으로 붙읍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쾌청한 바다가 수많은 나라의 이권과 자존심 싸움이 걸려 있다는 거, 지브롤터 해협을 짧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스페인과 모로코, 영국 빼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땅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지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 튀르키예처럼 한 나라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다 가지고 있어봐 얼마나 갑질이 심하겠어. 실제로 튀르키예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흑해 나라들의 해양 수로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브롤터 해협마저 스페인이나 모로코 같이 한 나라가 완벽한 통제권을 가졌다면 그 갑질이 어마어마했겠죠. 지나가는 선박마다 통제하고 감시하고 갑질하고 뭐 돈 내라 그러고 그런 상황이 뻔히 일어났을 텐데 다행히 이 해협은 세 나라가 적절히 나눠 먹게 하고 있다는 거. 사람이 맨날 풀방이라는데 사람이 있을까? 자리가? 사실 뭐 3년 전에 와봤던 카페인데 너무 지려가지고 또 안 와볼 수가 없다니까. 사람 되게 많구나. 그래 이게 차문화지. 이렇게 예쁜 풍경 보면서 유유자적 하는 게 이렇게 좋은 자리도 있고 너무 마음에 들어. 살람 알레이쿰. 슈크라. 다른 건 몰라도 모로코의 민트티는 정말 일품입니다. 꼭 드셔보세요. 저도 하루에 2잔씩 마시고 있어요. 이 나라를 여행하는 그 소소한 즐거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다들 이렇게 민트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무슨 극장 같아. 이왕 얘기한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워낙 중요하니까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 보이는 이 지브롤터 해협, 제가 중요하다고 수십 번 강조했잖아요. 살람 알레이쿰. 말하바. 최초로 711년에 이슬람 세력이 이곳을 건너가서 이베리아 반도를 이슬람화 시킵니다. 그리고 무려 800년 가까이 이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화 되는 거죠. 700년경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는 서고트족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쪽 친구들도 기독교 문화권이었기에 당연히 이슬람과는 대척점에 있었던 거죠. 근데 당시 이슬람 세력은 사선조랑 동로마까지 무찔렀었는데 서고트가 문제가 되었을까? 그냥 한 방에 몰아내 버립니다. 이베리아 반도 최북단 험지 지역에 서고트 애들을 몰아놓고 프랑스 본토까지 쳐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투르 푸아티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슬람의 서지는 중단이 되는 거죠. 그 후 이베리아 반도는 800년 동안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고 최북단에 있던 스페인은 서서히 레콘키스타를 또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와우. 너무 잘 만들었다 이 카페. 항해를. 여기는 완전 용평 스키장 레드코스인데 30분은 돼 보인다.
나야 편한 복장 입어서 괜찮다지만은 저렇게 히잡까지 입고 60세 50세 되신 분들이 뭐 대단해. 이 나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곳 탕헤르를 끝으로 이번 모로코 여행은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참 모로코 애증의 나라죠. 3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존재하는 과도한 호객행위, 사기, 인종차별. 와, 변하질 않냐. 오히려 더 심해졌어. 그런 점에서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객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확실히 이곳만이 가지는 여행지로서의 매력, 그 아랍, 베르베르, 유럽, 지중해, 프랑스 문화와 역사를 한꺼번에 느낄 수도 있고, 또 저렴한 물가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을 이끄는 요인이 아닐까 싶네요. 참 단점만 극복하면은 저 월드 클래스 1티어급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텐데 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모로코가 2022년 월드컵 때 4강을 갔잖아요. 아프리카 최초로. 그리고 2030년에 스페인, 포르투갈과 함께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들떠있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능한 하드웨어를 잘 활용하고 또 단점들은 잘 극복해서 모로코라는 나라 더 멋진 여행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튀니지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